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장요나 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클래스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 벤츠랑 혹시 경험 있으시나요? 네,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의 다 아시겠네요. 그죠? 어떤 차량 사용하셨나요, 고객님? 그때 E200 탔었어요. E200. 네. 혹시 구형이십니까? 네, 구형이죠. 구형이십니까? 조금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위치는 거의 다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고객님. 키가 생긴 게 바뀌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뉴에 있는 버튼이 잠김, 열림, 트렁크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맨 밑에 있는 트렁크 버튼은 더블 클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따닥 누르셔야 톡 하고 열리고요. 다시 한 번 더 두 번 따닥 누르시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키는 두 개 꼭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시동 걸어 보시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으시고 엔진 스타트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 이 상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어 버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실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어 버튼은 거의 다 아시는 기능들일 거예요. 근데 위치가 바뀐 것들이 조금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버튼 요선 시트죠. 누르시면 빨간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누르실 때마다 줄어들다가 꺼지게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는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시트랑 똑같이 생긴 버튼으로 시트 포지션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래 부분이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주시거나 당겨주시거나, 그리고 높이 조절은 아시겠지만 앞뒤 나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쪽을 잡고 올리시면 앞쪽만 올라오기 때문에 높이 전체를 올리실 때는 여기 뒷부분을 밀어 올리셔야 높이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석처럼 생긴 버튼은 시트 앞쪽 빼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네, 안으로 넣으시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등받이입니다. 세우시거나 눕히시거나 하실 수가 있고, 헤드레스트 못 빠지죠. 위로 올리시거나 내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숫자와 함께 M자는 메모리 시트 저장하시는 거죠. 저희 차량 총 3가지 위치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 위치, 핸들 위치,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각도 위치 세팅을 다 완료하시고요. M 누르시고 원하시는 숫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처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되어 있는 거 불러오시는 거는 그냥 숫자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M자는 저장하실 때만 M 누르시고 원하시는 숫자 눌러주시면 돼요. 자, 손잡이 있고요. 손잡이 앞에 있는 열쇠 모양 버튼은 도어 락 버튼이죠. 전체 잠김이고요. 전체 열림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요 버튼이 사이드 미러 각도 세팅하시는 거죠. 왼쪽, 오른쪽 먼저 선택하시고 동그란 버튼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맨 앞에 있는 버튼이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 접으시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동이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누르시면 잡히고요. 다시 한번 더 누르시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윈도우 버튼 똑같죠. 앞좌석, 뒷좌석이고요. 뒤에 있는 창문 조절 못하도록 락 거실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맨 위에 있는 이 버튼은 트렁크 버튼입니다. 당기시면 열리게 되어 있고요. 누르시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작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도어 버튼들 쭉 설명 한번 드렸거든요. 혹시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설명 있으실까요? 거의 다 아시는 분이겠죠? 네. 자,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버튼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버튼은 거의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다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큰 동그라미가 아시겠지만 헤드라이트 버튼이죠. 오토로 드시면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움직이고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는 상시등이고요. 왼쪽은 미등입니다. 네. 여기 주차등은 한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 버튼은 안개등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계기판 밝기 조절하시는 버튼 돌려주시는 겁니다. 밑으로 돌리시면 계기판이 어두워지고 위로 돌리시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버튼식으로 바뀌었고요. 당기시면 풀리고 누르시면 걸립니다만은 자동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걸리고 알아서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버튼은 거의 쓰실 일 없으실 거고요. 혹시나 본네트 여실 일이 있으시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손 쭉 넣으시면 여기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막대기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당기시고 열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레버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버튼들이 조금씩 바뀌었죠. 자, 핸들에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레버들이 보이실 텐데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레버가 변속기고요. 왼쪽에 있는 레버로 방향지 시등이라든지 와이퍼라든지 상향등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조금 돌려드려서 보여드릴 텐데, 자, 위에는 이 레버로 3가지 기능하시는 거죠. 방향지 시등이랑
상향등이랑 그리고 와이퍼 기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리시거나 내려주시면 방향지시등이고요. 당기시거나 미시면 상향등이고요. 끝부분 돌리시면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와이퍼는 총 4단계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점점으로 되어 있는 선 두 줄은 둘 다 오토라고 보시면 되고, 한 줄이나 두 줄은 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에 있는 은색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워시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레버로 이제 핸들 위치 옮기시는 거죠. 당기시거나 미시거나 아래로 내려주시거나 위로 올려주시거나 해주시면 핸들 위치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요 핸들 위치도 메모리 시트에 같이 되는 거. 저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이거요. 네, 오른쪽 중간에 있는 버튼 네. 누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요 레버, 그리고 요 끝에 있는 버튼 돌려주시게 되면 빨간색 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핸들의 열선 켜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돌리시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레버 2가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와이퍼는 오토로 해놨거든요. 오토로 해두시면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레버 요걸 많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핸들 쪽에 있는 버튼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OK라고 해서 화살표 되어 있는 버튼 보이실 텐데, 요 버튼으로 계기판을 움직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크락션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계기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저쪽 내비게이션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집 모양 버튼이기 때문에 계기판 메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집 모양 버튼은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화면 움직이시는 건 요 화살표 위아래 좌우로 되어 있는 걸로 움직이실 텐데, 요 부분은 터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슥슥슥슥 만져주시면 돼요. 근데 요런 그림들 있죠? 요런 것들 지우실 때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쓱쓱쓱쓱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바뀌죠. 원하시는 화면 맞춰주시면 되고요. 좌우로도 움직이시게 되면 여기 계기판 메뉴 화면에 테두리가 바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왼쪽에 가 있으면 왼쪽 화면이 움직이고요. 네,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 화면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RPM이라든지 속도계 따로 안 보셔도 된다 그러면 다른 화면으로 다 바꿔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화면 요 화살표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집 모양 버튼은 계기판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이때는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살짝 올리시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리시게 되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거나 끄거나 하실 때는 이 부분에서 OK 버튼을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꺼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누르시면 켜집니다. 이렇게 하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색 화살표로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자, 밑에 있는 이 버튼은 반잘 주행 모드 사용하시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하시다가 원하시는 속도가 되시면 이 RES 버튼을 눌러주시면 반잘 주행 모드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실 텐데 회색으로 지금 되어 있죠. 회색은 지금 비활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잘 주행 모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저 그림이 녹색으로 바뀌거든요. 저 그림이 녹색일 때는 반잘 주행 모드가 실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핸들에서 손을 떼셔도 약 30초 동안은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악셀 브레이크 안 밟으셔도 앞차의 간격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이 RES 버튼이고요. 밑에 캔슬은 취소하시는 버튼이고요. 브레이크 밟으셔도 반잘 주행 모드는 취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트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는 반잘 주행 모드 속도를 세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로 올리시거나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터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쓱쓱 올려주시면 1km씩 올라가고요. 업 버튼 누르시게 되면 10km씩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앞차와의 간격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 버튼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누르실 때마다 변경이 되죠. 지금 제일 멀리 돼 있는 상태고요. 제일 가깝게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앞차의 간격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한번 누르실 때마다 조절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림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버튼 누르시면 이 그림이 없어지면서 림자로 바뀝니다.
자, 계기판에 림이라고 떠 있는데 RES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속도 제한 기능이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속도 세팅은 이걸로 하실 수가 있어요. 올리시거나 누르시거나 하시면 속도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속도 제한, 즉 고객께서 아무리 악셀을 밟으셔도 일정 속도까지만 올라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간혹 계기판에 림이라고 적혀 있을 때 시작 버튼 누르셔서 이제 속도 제한이 걸리게 되면은 속도가 안 올라가는 경우 때문에 전화를 한 번씩 주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꺼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누르시면 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요 그림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클락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기능들 한번 쭉 봐드렸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다음 설명을 위해서 보조석에서 세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석으로 들어갈게요. 뒤져서 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 설명드리면서 변속기는 사용해 보셨죠? 저희 변속기. 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화면이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많이 변해졌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세팅을 좀 도와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 단축키가 쭉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이쪽에. 여기 차그림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정으로 넘어가거든요.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설정이 있거든요.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요 버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버튼 4가지 아이콘 버튼 4가지 보이실 텐데, ESP는 전자제동장치라고 해서 차가 미끄러지거나 뭐 아니면 밀리거나 회전을 하거나 하는 걸 미연에 잡아주는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꺼지고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뜨죠. 자, 그리고 이건 차선 잡아주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이쪽에 보시면 회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주행 속도가 60km 이상이 되게 되면 저게 녹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때는 깜빡이 없이, 그러니까 방해시동 없이 차선이 변경이 될 때 핸들에 진동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기능이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 기능이랑 핸들 잡아주는 기능은 반자주행 모드를 사용하시려면 꼭 켜져 있어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켜주시면 되고요. 반자주행 모드 사용 안 하신다 그러시면 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이거든요. 아까 계기판에서도 켜고 끄고 하실 수도 있었고, 여기서도 켜고 끄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장치는 다 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차하실 때 뒤에 물져 있으면 경보음 울리는 거 거리 조절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60cm 전부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끄시게 되면 30cm 전부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몇 cm로 세팅을 도와드릴까요? 60cm가 나을 것 같아요. 60cm로요. 네, 알겠습니다. 경보음 소리 조절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교통 표지판 기능이라고 주행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표지판들 도로에 서 있는 거 보셨을 텐데, 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찍어서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제한 속도가 표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제한 속도 말고도 뭐 이 도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 하시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표시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까지 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군데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시끄럽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시각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선 이탈 켜져 있고요. 그리고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충돌 막아주는 충돌 방지 기능이죠. 네, 이건 반자율 모드와는 다르게 급브레이크 잡아서 충돌을 막아주는 기능이라서 급브레이크 잡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주행하시게 되면 쉬었다가라는 표시가 뜨는 주의 어시스트고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쉬지 않고 주행하시게 되면 커피잔 모양이 계기판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근처 휴게소라든지 조금 들리셔가지고 시동 한번 껐다가 켜시면은 그 창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사이드 미러에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죠. 그래서 저희는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옆좌석에 차가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불 들어와 있을 때는 차선 변경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한번 여쭤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리 기준 속도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지나실 때 갑자기 속도가 낮아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하이패스 진입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톨게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실 때 시속 30km로 제한 속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제한 속도를 제가 인식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거든요, 고속도로. 근데 이게 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좀 빨리 속도를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급하게 좀 줄여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제가 여쭤보고 켜드릴 건지 아니면 껴드릴 건지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근데 그거는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꺼주시는 게, 왜냐면 네네.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빠져서 만약에 우회전에 고속도로 빠져나가면 네네네네. 30km로 정지돼 있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60km는 가져야 뒤에 따라오는데 30km로 차가 멈춰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꺼주시면 맞습니다. 안 될까요? 네, 이건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보조장치는 다 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말고요. 자, 그리고 이건 편의 기능들입니다. 자, 시트 설정이라고 해서 고객님 신호 끄시고 내리실 때 핸들이랑 시트가 움직이는 기능이거든요.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편리한 승하차 기능, 지금 시트랑 핸들이 다 움직이도록 세팅해 놨고요. 이렇게 하시면 핸들만 위로 갔다 올라갔다 할 거고요. 네, 그렇죠. 여기 시트까지 다 움직이게 세팅해 놓으시는 게 편하시겠죠. 네. 그리고 벨트 저희 자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쪼아지다가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 아시겠지만 잠그실 때만 소리가 빵하게 나게 돼 있고요. 주행하시면 자동으로 잠기도록 세팅해 드릴 거고요. 사이드 미러 자동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반만 열리게 설정하시는 거라서 이거는 꺼놨습니다. 네, 그리고 기름 없으면 자동으로 근처 주유소 검색해주는, 내비게이션에서 검색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는 이제 실내 무드등 색상 바꾸시는 거죠.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단색으로 하시게 되면 총 64가지 중에 색깔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멀티컬러를 꺼주시면 단색으로 세팅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세팅해 주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색상 많다 보니까 단색 쓰시기는 조금만 쓰실 수가 있어서 멀티컬러라고 해서 제가 테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테마 안에 색깔이 계속 바뀌도록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오션 블루라고 하는 테마고요. 이 색상이 나옵니다. 퍼플 스카이는 보라색, 파란색, 그리고 레드문은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도 나오고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색깔은 조금씩 연해지고요. 색깔은 또 다양해집니다. 근데 이 색상들은 낮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밤을 밝은데 나가시게 되면은 색깔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거는 원색 계열 쪽 많이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어떤 걸로 세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단색인가요? 네, 이거는 파란색이랑 하늘색이 나옵니다. 이거는 보라색이랑 파란색이 나오고요. 이거는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이 다 나오고요. 좀 화려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레드문 좀 많이 하시고, 은은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션 블루나 퍼플 스카이 쪽을 많이 하시고. 이게 좀 화려한 건가요? 네, 여기 좀 화려합니다. 네,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단축키가 있거든요. 아까 그 뭐 설정 들어가셔서 라이트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면 웰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웰빙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사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요. 네. 자, 그리고 라이트 시동 끄시면 몇 초에 다 꺼 드릴까요? 지금 15초 세팅이 되어 있는데 15초가 제일 짧거든요. 네, 짧게. 네, 지금 15초로 세팅을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을 계속 켜주셔야 됩니다.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헤드라이트가 오토일 상태에서만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헤드라이트는 오토로 두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화면 디자인 바꾸실 때 저희 시스템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클래식 디자인, 그리고 스포츠 디자인은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바뀌고요. 네, 스포츠카 컨셉으로 하시는 거고요. 자, 프로그레시브 하시게 되면은 빨간색 계통으로 바뀌면서 되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혹시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나요? 3가지 중에. 무난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그 한글 키보드를 설정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한글 키보드 2가지거든요. 그 점 찍혀 있는 그 천진이라고 하는 키보드가 있고요. 커티라고 그냥 키보드랑 똑같이 생긴 저희 그 한글 키보드가 있는데, 어떤 걸로 세팅을 도와드릴까요?
무난하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난하신 그냥 QWERTY 키보드, 예, 휴대폰 그 PC 키보드랑. 예, 한글 자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한글 자판이거든요. 예. 이렇게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이걸로 세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잡아드릴 텐데 고객님. 네. 내비게이션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까요? 블루투스는. 네, 내비게이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 들어가시면, 네, 여기 보시면 N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지도 버전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북향 고정이라고 지도가 고정으로 되어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버전이고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3D입니다. 숙소 확대는 여기서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2D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 버전이 세 가지거든요. 네, 2D가 있고 3D가 있고 북향 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명 누르시게 되면 목적지 검색하실 수가 있고 초성만 치시면 돼요. 롯데백화점이고 롯데백화점 이런 식으로. 그럼 덱을 한번 한번 찾아봐 드릴 텐데 혹시 아파트신가요? 네.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명지 롯데. 명지 롯데. 롯데 캐슬. 롯데 캐슬 아파트. 네, 명지 오션시티. 예, 맞아요. 맞으시죠? 요걸 제가 집으로 저장을 해드릴게요. 네. 요거 화살표 누르시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여기 찾으실 때는 즐겨찾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직장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이 완료가 되었죠. 한번 이렇게만 시작을 경로를 해주시면 탐색 중입니다. 유료도로가 포함된 경로입니다. 네. 흑된 경로로 참, 그리고 경로는 취소하실 때는 요거 터치 한번 하시고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즘 그 긴급 문자 많이 오잖아요. 전화 문자. 네, 그거 한번 꺼드릴 텐데. 꺼드리는 게 괜찮으시겠죠? 예, 예. 네네. 그거 한번 제가 꺼드릴게요. 여기 라디오 메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설정. 이거 누르시고, 꺼져 있네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다 지워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지금 라디오고요. 라디오는 채널은 이걸 내주시면 되고 자동 주파수라서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 재난 문자나 이런 거 다 해제를 시켜놓으세요. 네, 문자 해놨어요. 알림 문자 안 오는 거죠. 네, 안 왔습니다. 안 오게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소리는 따깍따깍 이렇게 소리는 날 거예요. 근데 표시는 안 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음소거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정지고요. 이거 누르셔야 돼요.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정지고요. 네, 여기서 하셔야 돼요. 볼륨 조절은 여기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시거나. 씨라고 네. 홍대이라는 클럽에서 그래서 즐기시기 저장하실 때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바로 이제 플러스가 저장이 되거든요. 총 20개까지 저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블루투스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할 텐데.